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아프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내 곁을 지켜주길 바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다리는 사람. 대부분은 가족일 겁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해서 늘 가까운 건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서로를 오해하기도 하고, 사랑하지만 때로는 멀리 서 있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병문안 한 번 오지 않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갈등과 진심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병원 생활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다. 수술만 하면 금방 회복할 줄 알았는데 몸은 생각보다 빨리 낫지 않고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간다. 병실 한쪽에는 늘 환자 가족들이 북적였다. 딸이 매일 찾아와 웃음을 주는 환자, 아들이 도시락을 챙겨오는 환자,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힘내세요 라고 외치는 환자. 그런 풍경이 시어머니의 눈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 아들도 바쁘다지만 며느리만이라도 와줄 줄 알았다. 내가 바라는 게 그렇게 큰 걸까? 그저 병문안 와서 내 손 한번 잡아주면 될 일을. 눈가가 젖어왔다. 몸의 고통보다도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 서운함이 더 깊게 파고들었다. 한편 며느리의 하루는 전쟁 같았다. 아침 6시 아이 둘을 깨워 밥을 먹이고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급하게 회사 출근 준비를 했다. 회사에서는 쉴 틈 없이 일하고 퇴근길에는 장을 보고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 줘야 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집안일이 끝났다. 어머니가 입원하셨다는 건 알지만 정말 여유가 없다. 아들 대신 내가 가야 하는 건 맞는데 솔직히 가는 게 두렵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혹시 가서 또 서운한 말만 듣게 되면 어쩌지.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다. 며느리의 마음에는 미안함이 분명 있었다. 그러나 그 미안함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다. 얘야, 너는 왜 한 번도 오지 않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죄송해요, 어머니. 꼭 갈게요. 이번 주 안에는 찾아뵐게요. 그러나 며느리는 결국 가지 못했다. 아이들 돌보느라 회사 일에 치여 또다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더 큰 상처를 받았다. 병문안이 뭐라고? 내 며느리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정말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며느리는 또다시 변명 아닌 변명을 마음속으로 했다. 어머니, 저도 마음이 없던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여유가 없어서 겁이 나서 그랬을 뿐인데 왜 제 진심은 전해지지 않는 걸까요? 갈등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각자의 기억 속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처음 집에 맞이하던 날을 떠올렸다. 수줍게 웃던 그 모습,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하던 그 목소리. 그때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가 내 딸이 되었구나 하며 기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 한편 며느리도 결혼 후의 기억을 떠올렸다. 처음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작은 말에도 서운함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한다는 말, 애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는 말. 그때마다 며느리는 속으로 울며 다짐했다. 나는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그 노력은 점점 부담이 되었다. 며칠 뒤 며느리는 결국 용기를 내 병원 문을 열었다. 어머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왔구나. 나는 그냥 내가 내 손 한번 잡아주길 기다렸다. 며느리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무심했던 게 아니라 겁이 났어요. 어머니 앞에 서면 괜히 작아지고 제가 뭘 잘못할까 늘 두려웠어요.
하지만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나는 내가 무슨 선물을 해오길 바란 것도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내 손길이 필요했을 뿐이다. 이 늙은 몸에 그게 가장 큰 약이다. 둘은 그렇게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울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은 거창한 문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오해, 작은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 커다란 벽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무심함에 상처를 받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두 사람 모두 사랑과 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건 큰 선물이나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짧은 안부 인사, 짧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족이 있나요? 조만간 연락해야지. 언제 한번 찾아가야지. 하면서도 미뤄둔 관계는 없으신가요?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가까이 있을 땐 소중함을 잊고 멀어졌을 때야 그 빈자리를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마을에 홀로 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 살며 바쁘게 살아가느라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이 들어 병원에 누웠을 때 자식들은 다음에 가야지, 내일쯤 가야지 하며 미루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매일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한 번만 더 찾아뵈었더라면, 그때 단 한마디만 더 따뜻하게 건넸더라면, 그 후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다음이 늘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다음 달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정작 그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기다림 속에 서운함을 품었고 또 한 사람은 두려움 속에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이 손을 잡았을 때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은 눈물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단 한 사람이라도 떠오른다면 주저하지 말고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그 짧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버티게 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병문안이든 전화 한 통이든 작은 메시지 하나든 그 모든 건 결국 사랑한다는 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